요즘 어딜 가나 네오뱅크의 시다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전통적인 은행 계좌의 편리함, 또 카드 결제의 익숙함, 여기에 암호화폐의 그 높은 수익률까지 이걸 다 합쳐놓은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뜨거운 분야죠.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더파이 캐시입니다. 솔직히 저도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기존 서비스들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이 열광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중요한 건 이제 암호화폐가 더 이상 차트 위에서만 오르내리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우리 일상으로 점점 스며들어서 결제 수단도 되고 금융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더파이 캐시는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통금융의 안정성하고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의 혁신성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가장 뜨거운 현장을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큰 그림부터 한번 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2026년이 크립토 네오뱅크의 해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많더라고요. 이건 좀 너무 과감한 예측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숫자요?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딱 한 해 동안에요. 블록체인 기반의 카드 결제 시장 규모가 4억 달러 수준에서 연간 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이 돼요. 잠깐만요. 4억에서 50억이요? 거의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뭐랄까, 시장이 그냥 새로 창조되는 수준인 거죠. 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흘러들어오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이미 거대하게 깔려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인데요. 이게 이미 연간 46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경 원이 넘는 규모로 움직이고 있어요. 육경원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 바로 다음 가는 거대한 결제 레이어가 이미 디지털 세상에 쫙 깔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 새로운 금융고속도로가 이미 완공된 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한데요. 디파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꽤 됐잖아요. 왜 이제 와서야 이런 네오뱅크들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디파이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아, 마치 90년대 초반에 인터넷 쓰려면 개인이 직접 컴퓨터 조립하고 막 복잡한 명령어 입력해서 전화선으로 접속해야 했던 거랑 비슷해요. 암호화폐 지갑 만들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토큰 바꾸고 다른 네트워크로 자산 옮기는 브릿지 쓰고 또 수익 내려고 스테이킹하고 일반 사용자가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처음에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용어부터 막혀서 포기할 뻔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오뱅크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그냥 하나의 앱으로 싹 통합해버린 거죠. 아, 하나로요? 네, 사용자는 그냥 은행 앱 쓰듯이 예금하고 카드 긁기만 하면 되게 만든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개념이 등장했는데 바로 자산을 팔지 않고 소비한다는 겁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 소비한다. 네, 내 자산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걸 팔지 않고도 일상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 쓴다. 이게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게임 체인저들 중에서도 이더파이 캐시의 성장세는 정말 믿기 힘들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출시 몇 달 만에 총 예치 자산, 그러니까 TVL이 7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한때는 115억 달러까지 급증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조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몰린 거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기존 금융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죠. 현재 카드에 예치된 잔액만 1억 5,600만 달러, 월 사용액은 3,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월 3,200만 달러? 이걸 1단위로 쪼개보면 매일 100만 달러, 약 14억 원 이상이 이 카드를 통해 결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매일 14억 원이요? 더 놀라운 건 사용자 데이터인데요. 네, 활성 카드가 5,500장인데 이걸 1인당 연간 사용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만 6천 달러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미국의 중위소득이 약 4만 2천 달러인데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몇몇 얼리어답터가 재미로 써보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명백한 증거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 플랫폼 위에서 실제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100% 비수탁 구조. 둘째, 리스테이킹 기술을 통합한 높은 수익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할 때마다 즉시 꽂히는 3% 캐시백입니다. 아, 즉시요? 네, 기존의 다른 크립토 카드 서비스들이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 자산을 팔지 않고 쓴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요? 제가 카드를 쓰려면 결국 제가 맡긴 이더리움을 팔아서 원화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익률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서비스와 완전히 다른, 뭐랄까,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의 이더리움은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는다고요? 네, 리퀴드 볼트라는 개인 금고 안에서 계속 이자를 불리고 있죠. 이더파이 캐시는 그걸 담보로 잡고요. 사용자가 결제하는 딱 그 금액만큼만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실시간으로 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 원본 자산은 건드리지 않고 그걸 담보로 신용카드처럼 한도를 받아서 쓰는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내 자산은 금고 안에서 안전하게 연 7에서 10%의 스테이킹 수익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와, 자산을 직접 판 게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문제도 당장은 피해갈 수 있고요. 나중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도 그 상승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죠. 수익은 수익대로 쌓이면서 필요할 땐 소비도 자유롭게 하는, 말 그대로 쓰면서 버는 구조가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럼 다른 네오뱅크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이더파이 캐시만이 가진 차별점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비수탁 구조가 첫 번째일 것 같네요. 네, 가장 중요한 철학적 차이죠. 비수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은 사실상 은행 소유가 되고 우리는 언제든 돌려받을 권리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파산하면 내 돈도 위험해지죠. 아, 그렇죠. 하지만 비수탁 구조는 내 돈을 개인 금고에 넣고 그 열쇠를 나만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하. 이더파이 캐시라는 회사는 그 금고를 관리하고 옮겨줄 뿐 열쇠가 없어서 절대 열어볼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FTX 사태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내 자산의 완전한 주인이 나 자신이 된다는 의미군요. FTX 얘기를 하시니 바로 와닿네요. 두 번째 차별점은 역시 압도적인 수익률이겠죠. 그렇죠. 디파이의 핵심 기술들과 아주 깊게 연동되어 있어서 그냥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연 7%에서 10% 가까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에서 10%요? 네, 이건 뭐 시중은행 예금금리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죠. 여기에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소위 LST나 LRT 같은 기술을 더하면 수익률이 최대 11.8%까지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LST, LRT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묶여있는 자산을 다시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추가 수익을 계속 쌓아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원래 스테이킹을 하면 자산이 묶이는데 그걸 증표, 그러니까 토큰으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 또 예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네. 이자를 낳는 자산이 또 이자를 낳게 하는 일종의 복리 마법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예치 수익에 캐시백까지 더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수익이 더해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치 이자를 받고 그 돈으로 소비하면서 3% 캐시백을 또 받으니까요. 와, 세 번째 차별점은 이게 단순한 선불카드가 아니라 담보자산을 기반으로 한 실제 신용 한도를 제공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압도적인 사용성입니다. 결제할 때마다 골치 아픈 가스비가 전혀 없고 해외 결제 수수료도 0%예요. 수수료가 0%요? 네, 애플페이, 구글페이 연동도 완벽해서 그냥 평소에 쓰던 신용카드랑 똑같이 쓸 수 있고요. 정리해보면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편의성, 그리고 디파이의 높은 수익성과 투명성을 정말 영리하게 결합했네요. 네, 양쪽 세상의 장점만을 가져와서 기존 금융의 문제점, 그러니까 낮은 이자나 높은 수수료 같은 것들, 그리고 초기 암호화폐의 단점, 뭐 복잡함이나 보안 위험 같은 것들을 동시에 해결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성장을 만든 비결로 트리플 D 프로그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번의 혜택을 준다는 뜻이죠. 저 이거 보고 정말 설계가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용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설계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팁은 당연히 예치 수익이겠죠. 자산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스테이킹과 리스테이킹 수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이고요. 두 번째 팁은 카드 캐시백. 모든 결제에 기본 3%가 즉시 지급되고 프로모션에 따라 최대 20%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이건 소비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팁이 그야말로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온램프 보상이죠. 은행 계좌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더파이 캐시에 입금하면 그 금액의 10%를 추가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입금만 하면 10%를 보너스로 준다고요? 이건 거의 공짜 돈인데 회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맞나요? 초반에 사용자 끌어모으려고 마케팅 비용을 그냥 태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막대한 비용이죠. 하지만 이더파이 캐시는 이걸 비용이 아니라 플라이휠을 돌리는 초기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이휠이요? 네, 플라이휠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에 의해서 점점 더 적은 힘으로도 빠르게 도는 바퀴를 말하거든요. 아,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사용자는 10% 보상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가져옵니다. 이게 4번째 팁이죠. 네. 그렇게 예치된 자산은 플랫폼의 전체 TVL을 높이고 높은 이자를 낳기 시작하죠. 이게 첫 번째 팁. 그렇죠. 사용자는 그 이자와 원금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때마다 3% 캐시백을 받습니다. 두 번째 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캐시백으로 받은 보상은 또다시 예치금으로 쌓여서 더 큰 이자를 만들어내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사용자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플랫폼에 묶이는 돈은 점점 더 커지고 사용자는 혜택 때문에 떠날 이유가 없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군요. 초기에 들어간 10% 보상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이 플라이휠에 올라탄 사용자는 웬만해서는 이탈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더파이 캐시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좋은 카드 서비스 하나 만드는 게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더파이 캐시의 최종 비전은 디파이 기반의 은행 운용체제, OS가 되는 겁니다. 은행 OS요? 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나 맥 OS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미래 금융의 모든 활동이 이더파이 캐시라는 OS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2026년에 1위 네오뱅크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생각해보면 이미 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뱅킹, 즉 예금, 그리고 투자, 수익 창출, 마지막으로 결제, 소비. 이 금융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통합했죠. 심지어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팀 카드 기능을 통해서 다우나 웹3 기업들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자금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조직에게는 이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이 없거든요. 거대한 예치 자산, 높은 수익률, 안전한 비수탁 구조.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금융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건 더 이상 틈새 시장을 노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금융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려는 시도이고 현재까지 등장한 모델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더파이 캐시가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쓰면서 버는 편리함을 넘어서 자산의 소유권과 운영 방식을 사용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놓고 있네요.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암호화폐가 은행을 대체할 수 있을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 과연 암호화폐처럼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 투명하고 높은 수익률, 그리고 소비와의 완벽한 통합.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우리가 거래하는 전통은행이 이런 기능들을 당연하게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